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또 간밤에 이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지금 43K 위로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알트코인 역시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함께 동반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, 그렇다면 요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박스권 이제는 거의 한 상단까지 올라오면서 현재는 43.5K 선을 보이고 있고,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요 풀바이 존이라고 말씀드린 요 35K에서 38K 요 구간을 지금 뭐 터치도 하지 못하고 요렇게 지금 말아 올리면서 좀 상승을 또 보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풀바이 존이 이제 제가 여기 오면은 과감한 베팅이 좀 필요한 그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풀바이 존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면 다른 이런 투자자들도 당연히 이 구간을 좀 노리고 입을 벌리고 있을 텐데, 그런데 진짜 이 시장은 모두가 입 벌리는 이 구간은 정말 좀처럼 그런 기회는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한번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요 비트코인 시총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, 이 비트코인 시총은 뭐 당연하겠지만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, 그러면서 이제 그 비트코인 시총은 이 움직임이 요 박스권 단층, 그러니까 요 박스권 하나에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그의 반면에 이 크립토 토탈 마켓 캡, 그러니까는 암호화폐 전체 시총을 보시게 되면 이 전체 시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시총과는 다르게 이렇게 1층과 2층으로 구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 주된 이유는 이때 12월 21일에 알트코인이 좀 비교적 큰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단분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런데 어제의 상승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1층에 머물러 있던 요 캔들이 어제의 상승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오면서 이제는 요 2층에 요 박스권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서 요 토털2, 그러니까는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을 보시게 되면 어제의 또 상승으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하락 추세선을 깨지를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런데 어제 상승으로 보시는 것처럼 살짝 이 하락 추세선을 깨고 올라와서 어쨌든 이 하락 추세선을 좀 깼다라는 요것이 좀 중요한 의미를 좀 담고 있지 않나 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뭐 토털2는 이제 이렇게 좀 깼지만 이 토털3, 그러니까는 이더까지 제외한 이 암호화폐 시총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요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근데 또 어제 이 비트가 상승을 하니까 더욱 좀 탄력을 받으면서 이제는 이 하락 추세선과 이 이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토털3와 요 토털2가 조금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, 근데 지금 그 차이점이 바로 이더리움의 유무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이더를 포함한 요 알트 시총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, 그렇다면 이더리움 차트도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뭐 물론 어제 비트가 상승을 하니까 이더리움 역시 뭐 대략적으로 한 2.6% 정도 상승을 했지만, 그럼에도 여전히 이 저항선을 뭐 아직 터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, 이러다 보니 요 이더리움 BTC 차트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10일 연속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까지 진짜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이제는 11일 연속 이 이더리움 BTC 차트는 하락을 또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여전히 이 이더리움은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, 그래서 제가 아침에 현재 장 상황을 또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, 그러니까 이때가 시간이 한 8시 20분 정도 됐어요. 그래서 그때가 지금 이걸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시총이 2.5% 정도 상승을 했는데 토털2가 2.48%,
또 토탈 3가 2.44%니까 이 비트코인 상승에 비해서 뭐 아주 소폭 뒤처졌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이 비트가 알트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비트가 상승한 만큼 알트가 좀 따라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것인데, 그런데 저는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알트코인 시장이 비트코인이 리드를 하니까 좀 따라 올라가는 모습인데, 그래서 이렇게 좀 비트가 리드를 하다가 이제 이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이 셀시우스발 매도세가 끝난다라면 그때는 이더가 이 비트의 바톤을 좀 이어받으면서 다시 이 비트가 아닌 이도 주도로 이 알트가 상승하는 이런 그림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황이 뭐 비록 이더가 좀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트가 이끌어주고 있으니까,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뭐 결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물론 만족할 수준은 못 되지만 알트 상승의 가능성은 여전히 지금 누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 최근 장 변화에 좀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요 온체인 지표가 보여가지고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요게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 지표예요. 그래서 요것이 뭘 의미를 하느냐, 이 코인베이스,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대표 거래소잖아요.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간의 이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미국에서의 매수 압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요 초록 구간이 미국 투자자들의 매수 압력이 강한 구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것인데, 근데 최근에 이 현물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레이스케이발 매도 압력이 좀 거세지면서 미국 주도의 매도 움직임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 구간에 있다가 이 매도 주도로 전환이 되면서 요 빨간색 구간으로 그래도 상당한 기간 동안 좀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난 금요일부터 좀 상승을 이어가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이 초록색으로 이 미국 투자자들의 매수 압력이 강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지표만 봐도 이 그레이스케이발 매도세가 이제는 정말 한풀 좀 꺾였다라는 그 방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제가 또 종종 말씀드린 숏텀 홀더, 그러니까 단기 보유자들의 이 SOPR도 체크를 한번 해보면, 그래서 요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 미만이면 손실을 보는 코인이 많고 1 이상이면 수익을 보는 코인이 많다라는 의미인데, 그런데 최근 이 단기 보유자들의 SOPR이 비트가 가격을 하락하니까 뭐 거의 3개월 만에 이렇게 손실 구간으로 떨어졌다가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 상승을 이어가니까 보시는 것처럼 재차 요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는 틀림없지만 일단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과 또 단기 보유자들의 SOPR이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은, 이것은 하나의 좀 공통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 공통적인 시그널이 무엇이냐? 그것은 결국은 상승을 할 것이라는 그 공통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1월 한 달 동안 매도세가 진행이 되면서 이 기간을 노린 이들이 누구냐, 그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요 기사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요것이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 주소가 1월 한 달 동안 무려 3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30억 달러 상당이면 약 7만 6천 개의 이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는 것이고, 그리고 이 30억 달러라고 하면 뭐 원화로는 지금 감이 안 오잖아요.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30억 달러는 원화로 보시면 3조 9,800억 정도 되니까 뭐 거의 4조가 되는 금액으로 이 비트코인을
1월 한 달 동안,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빠지는 이 구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가격의 하락 시점을 노려서 열심히 또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제 오늘이 1월 30일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1월 한 달도 뭐 오늘 내일까지 이제 이틀 정도가 남았는데, 그러면 이 월별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, 지금 작년 9월 달부터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1월이 요게 지금 어제만 해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요 빨간색을 보이고 있었는데, 어제 이 비트코인이 한 3% 정도 상승을 하면서 재차 이 초록색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좀 1월은 그 조정폭이 그래도 마이너스 20%가 넘게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,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의 상승보다는 차라리 한번 그 흐름을 끊고 이런 빨간색의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것이 좀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런데 워낙 또 이 비트코인 상승세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이렇게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된 것이 오히려 좀 살짝 아쉽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물론 또 뭐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아침 9시까지 뭐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, 만약에 이 상태로 지금 마감을 하게 된다라면 보시는 것처럼 5개월 연속 상승 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진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승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인데,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 5개월 연속 상승으로 마감이 된 적이 있느냐,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, 보시면 요때 2017년에 요 4월 달부터 1, 2, 3, 4, 5개월 동안 상승을 한 적이 있었고, 또 마찬가지로 2019년 때 요때는 2월 달부터 해가지고 1, 2, 3, 4, 5개월 동안 마찬가지로 또 상승을 했었어요. 그렇다면 과연 다음 달 2월 달에도 상승을 할 수 있을까? 만약에 2월 달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이제 5개월을 넘어서 6개월째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인데, 그럼 과연 6개월 연속 상승한 적이 있을까? 또 그것을 체크를 해보면 6개월 연속 상승은 딱 한 번이 또 있긴 했습니다. 그때가 언제냐면 요때 2020년 10월 달부터 보시는 것처럼 1, 2, 3 또 해가 바뀌어서 4, 5, 6까지 6개월 연속 상승을 보인 적이 있긴 했어요. 그렇다면 과연 7개월 연속 또 상승은 있었느냐? 근데 아쉽게도 이 6개월 연속 딱 한 번이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상승을 이어간 적은 아직까지는 또 없기는 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데이터를 근거로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상을 해본다라면, 일단 이번 달 상승 마감을 가정을 하고 다음 달 상승까지도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있지만, 만약에 3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면, 일단 그것이 가능하려면 또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는 그런 부담이 또 있기는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상식적으로 계속 이 월봉이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 게 또 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반드시 뭐 한 차례나 두 차례 그 흐름을 끊고 좀 숨을 고르면서 재차 달려가는 그런 그림이 좀 더 건강한 상승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, 그런 면에서 지금 1월이 양봉으로 지금 전환이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게도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, 그렇게 된다라면 다음 달 2월 달 혹은 3월 달은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,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큰 그림도 함께 좀 생각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또 투자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에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, 이 하방의 관점보다는 항상 상방의 그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이 시장을 대해야지만 큰 수익 역시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 웨이.